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3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계산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간과 컴퓨터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컴퓨터가 잘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인간이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협력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경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4년 됐죠. 2016년 3월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있었던 경기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바둑 경기입니다. 바둑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고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 누구랑 경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하고, 프로기사예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기사하고, 이세돌이라는 기사하고, 알파고라는 프로그램과 경기를 해서 누가 이기냐면 알파고가 4대 1로 이깁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가 그래도 일반 기사가 아니라 이제 월드 클래스의 프로 기사거든요. 하고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적 놀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컴퓨터는 어떻죠? 보통 같은 경우는 계산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활동을 컴퓨터와 경쟁해서 컴퓨터가 인간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946년입니다. 2차 대전 때 한참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됐던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를 쏘잖아요. 포를 쏘면 어디에 떨어질 건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상, 즉 다시 말해서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거에 의해서 탄도, 포탄의 탄도의 궤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이걸 계산했냐면 인간이 했었어요. 매우 빠른 수치 계산들을 이제 인간이 했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애니악이 나온 다음에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이 나온부터는 이런 계산들 아주 이제 이런 수치 계산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잘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이 원래 계산 잘했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가 다 잘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쭉 흘러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컴퓨터가 아니고요. 약 212개의 컴퓨터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개 이상의 컴퓨터들을 연결해 놓은 사실은 병렬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과 같은 시스템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싸운 거야, 이 세돌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간과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중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전 수업에서 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컴퓨터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들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약 50명 정도가 답변을 했었고요. 봤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기 컴퓨터가 잘할까요? 당연히 이거 잘 못합니다. 사실은. 자,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거 인간은 잘 못해요. 인간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멀티타스킹 못하는데 컴퓨터는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자주 중요한 것을 까먹는다? 컴퓨터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거 너무 당연히 잘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일 처리를 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는 어떤 정해진 그 단계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어떤 거죠?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알파고가 사실은 그 4대1로 이겼는데 한 번 졌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원래 그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바둑을 이제 얘가 배우는 건데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수를 그 인간이 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알파고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떠한 그 기계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잠깐 다시 한번 컴퓨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기. 이거 인간 잘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문제 해결 잘 안 되면 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죠. 이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제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동시에 일 처리하게 되면 잘 못해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을 자주 까먹는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자, 매우 잘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스마트폰 쓰면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이 잊어버리니까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 처리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들이 결국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빠른 일 처리 능력들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컴퓨터와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컴퓨터한테 단기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들 같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계적인
기계적인, 로봇은 사실은 기계장치인데요. 얘에다가 어떤 지적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인간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의 문장에서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간이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로봇이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